여러분, 죽은 사람에게서 편지를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오늘 20년 전에 죽은 제 첫사랑에게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우체통을 열었을 때 그 익숙한 필체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강민우, 1999년 7월 15일. 25의 나이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 사람. 봉투는 새 것처럼 깨끗했고 우표도 최근 것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누군가의 장난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저는 감히 봉투를 뜯지 못하고 그저 바라만 봤습니다. 그의 이름을, 그가 쓴 듯한 글씨를, 20년 동안 잊으려 애썼던 그 사람이 다시 제 삶에 나타난 겁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제 가슴은 20년 전 그날처럼 미친 듯이 뛰고 있습니다. 저는 혼자 작은 서점을 운영합니다. 민들레 책방이라는 이름에 손님보다 먼지가 더 많은 곳이죠. 여기는 제가 도망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무엇보다 제 과거로부터요. 서가 사이사이에는 20년 된 책들이 빼곡합니다. 민우가 좋아했던 시집들, 그가 추천했던 소설들. 저는 한 권도 팔지 않았습니다. 팔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저녁 6시가 되자 닫은 팻말을 걸었습니다. 손님은 하루 종일 단 3명이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돈을 벌려고 이 서점을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저 그와의 기억 속에 머물고 싶을 뿐입니다. 손님이 모두 떠난 서점에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뜯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3장의 편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첫 장을 펼치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서진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없겠지. 미안해. 20년이나 기다리게 해서. 이건 그의 글씨가 맞았습니다. 조금 삐뚤빼뚤하지만 따뜻했던 그 필체. 그가 시험 공부하다가 제게 쪽지를 건네던 그 손글씨. 나는 너를 사랑했어. 처음 본 순간부터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내가 너에게 말하지 못한 진실이 하나 있어. 그날 밤, 그 사고는. 다음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사고는 사고가 아니었어. 편지의 이 한 줄이 제 20년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사고가 아니었다고?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계속해서 편지를 읽었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밀려서 차도로 떨어졌어. 그 순간 트럭이 오고 있었고 나는 피할 수가 없었지. 제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습니다. 밀렸다고? 누가? 왜?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라고 했습니다. 술에 취한 민우가 실족해서 차도로 떨어졌다고. 하지만 민우는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서진아, 나를 밀었던 사람을 나는 알아. 그리고 왜 그랬는지도 알아.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 그래서 이 편지를 준비했지. 민우는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인가요? 20년 전 그날 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1999년 7월 14일. 민우의 생일 전날 밤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강 둔치에서 만나기로 했었죠. 저는 고백하려고 했습니다. 2년 동안 품어온 마음을 드디어 용기 내어 말하려고. 하지만 저는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절대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 가난한 집 아들과 사귀려고? 내 아버지 사업에 먹칠하려고? 저는 겁쟁이였습니다. 어머니의 뺨을 맞고도 민우에게 달려가지 못했죠. 대신 친구 은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희야, 민우한테 내가 못 간다고 전해줘. 미안하다고. 은희는 민우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민우는 죽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두 번째 장을 펼쳤습니다. 서진아, 은희가 왔어. 내가 못 온다는 말을 전하러. 나는 괜찮다고 웃었어. 이해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지. 눈물이 편지를 적셨습니다. 미안해, 민우야. 정말 미안해. 은희가 말했어. 민우야,
서진이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나한테 고백했어. 너를 어떻게 정리할지 고민이라고. 나는 믿지 않았어. 하지만 은희는 증거를 보여줬지. 내 일기장 복사본을. 민우는 좋은 친구야. 하지만 그뿐이야. 어떻게 상처 안 주고 거절할까? 라고 적힌. 저는 그런 일기를 쓴 적이 없습니다. 절대로. 은희가 거짓말을 했단 말인가요?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나는 술을 마셨어. 평생 안 마셨던 술을. 은희가 건네준 소주를 받아서. 힘내, 민우야. 세상에 여자가 한서진 뿐이겠어? 그녀가 웃으며 말했지. 나는 정신이 멍해졌어. 취기가 오르고 세상이 흔들렸어. 은희가 민우에게 술을 먹였다고? 평소 술을 절대 안 마시는 민우에게? 취한 나를 은희가 부축했어. 집까지 데려다 줄게라고 하면서. 하지만 한강다리 위에서 그녀가 속삭였어. 미안해, 민우야. 하지만 서진이는 내 거야. 항상 그래왔어. 내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은희가, 제 가장 친한 친구였던 은희가, 그리고 그녀가 나를 밀었어. 한강 다리 난간 너머로. 나는 떨어졌고 차도에 있던 트럭이. 서진아, 나는 내가 원망스럽지 않아. 내가 오지 않은 것도, 나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도. 하지만 진실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저는 편지를 움켜쥐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민우야, 나는 너를 사랑했어. 그날도, 지금도. 가지 못한 건 내 비겁함 때문이었어.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사랑해서 어머니를 거역할 용기가 없었던 거야. 이 편지는 내 친구 재혁이가 보관하고 있어. 내가 부탁했지. 20년 후에 너에게 보내달라고. 왜 20년이냐고? 그때쯤이면 진실을 밝혀도 모두가 준비되어 있을 것 같아서. 세 번째 장 마지막 부분에 다른 필체가 있었습니다. 한서진 씨, 저는 이재혁입니다. 민우의 고등학교 친구였습니다. 민우는 사고 당일 오후 저를 만나러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 3장을 봉투에 넣어 제게 맡겼죠. 만약 오늘 밤 내가 죽으면 20년 후에 서진이에게 보내달라고. 저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민우는 정말 죽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이 편지를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약속대로 발송했습니다. 민우가 원한 건 복수가 아니라 진실이었습니다.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민우는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은희를 만나러 가기 전부터 서점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무엇을 했을까요? 민우를 애도하는 척하면서 실은 제 죄책감을 달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가 저를 기다리다 죽었다고. 제가 가지 않아서 술을 마시고 사고를 당했다고 믿으며.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민우는 살해당한 겁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에게. 저 때문에. 저를 차지하기 위해서. 은희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20년 동안 이 비밀을 가슴에 묻고 평범하게 살아왔을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검색창에 박은희를 쳤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나타난 화면을 보고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 이름은 한서진입니다. 올해 45살이고요. 혼자 살고 있습니다. 결혼한 적도, 연애한 적도 없습니다. 20년 전 그날 이후로요. 사람들은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예쁘고 능력 있는데 왜 혼자 사느냐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랑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민우를 죽게 만든 저는 행복해질 자격이 없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거울을 봅니다. 그리고 물어보죠. 오늘도 너는 비겁하게 살 거니? 답은 늘 똑같습니다. 네. 그럴 겁니다. 그렇게 20년을 살아왔으니까요. 아침 10시
저는 서점 문을 엽니다. 민들레 책방은 대학로 뒷골목에 있는 작은 헌책방입니다. 민들레는 민우가 좋아하던 꽃이었죠. 서진아, 민들레 봤어? 어디서든 뿌리 내리잖아. 척박한 땅에서도 꽃을 피우고 우리도 그렇게 살자. 그가 그렇게 말했던 어느 봄날이 기억납니다. 하지만 저는 민들레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꽃도 피우지 못한 채 그저 20년을 표류했을 뿐입니다. 처가를 정리하고 먼지를 털고 손님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늘 20년 전 그날 밤에 머물러 있습니다.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오셨습니다. 70대 할머니. 매주 화요일마다 오셔서 시집을 한 권씩 사가시죠. 서진 씨, 또 혼자 있네요. 언제 좋은 사람 만날 거예요? 할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저는 괜찮아요. 책이 있으니까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십니다. 책이 뭐가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하지. 나도 남편 먼저 보내고 혼자 살지만 그래도 함께했던 추억이 있잖아요. 추억. 저에게도 추억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추억은 저를 따뜻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얼어붙게 만듭니다. 할머니는 윤동주 시집을 사가셨습니다. 민우가 가장 좋아했던 시인이었죠. 오늘도 몰래 은희의 SNS를 확인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매일 확인했죠. 병적이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은희는 화려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대기업 임원, 멋진 남편, 2명의 자녀, 해외여행 사진, 고급 레스토랑 인증샷, 승진 소식. 제가 여기 먼지 쌓인 서점에 갇혀 있는 동안 은희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오늘 또 좋은 하루였어요. 그녀의 최근 게시글입니다. 좋은 하루요? 민우를 죽인 사람이 좋은 하루를 보낸다고요? 저는 휴대폰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없으니까요. 20년 전에도 지금도 오후 3시 요양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따님, 어머님께서 또 헛소리를 하세요.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는 2년 전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 20년 전 이야기를 자주 하신다고 했죠. 민우, 미안해. 내가 막지 말았어야 했어. 어머니의 후회가 20년은 너무 늦었습니다. 당신이 저를 가두지 않았다면, 제가 민우를 만났다면, 그는 죽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저는 닫은 팻말을 조금 일찍 걸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백발이 되신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한때 그렇게 강하고 무서웠던 분이 이제는 제 손도 제대로 쥐지 못하는 노인이 되셨죠. 엄마, 제가 부르자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진아, 민우는 용서해줬니? 저는 울컥했습니다. 어머니도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20년 동안 엄마가 막지 않았으면, 너희 둘이 만났으면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이제 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나서는데 복도에서 누군가와 부딪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사과했습니다. 고개를 들자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재혁, 민우의 친구, 편지를 보낸 그 사람, 서진 씨, 맞으시죠? 그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으니까요. 재혁 씨, 편지 받으셨나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받았어요. 재혁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20년을 기다렸습니다.
민우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요. 차라도 한잔 하시겠습니까? 할 말이 있습니다. 병원 1층 카페에서 재혁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후 입을 열었습니다. 민우는 그날 오후 제게 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어요. 심각하고 무서워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었더니 누군가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농담인 줄 알았죠. 하지만 민우는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제게 맡겼어요. 재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민우를 말렸어야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라고, 한강에 가지 말라고. 하지만 저는 그저 친구의 부탁을 들어줬을 뿐입니다. 그런데 재혁이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편지 외에 민우가 하나 더 남긴 게 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이건 뭐예요? 민우가 그날 오후에 녹음한 음성 파일입니다. 저에게도 들려주지 않았어요. 그저 20년 후 편지와 함께 서진이에게 전해달라고만 했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민우의 목소리를 20년 만에 듣게 된다는 것이. 들어보시겠습니까? 재혁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혁이 노트북을 켜고 USB를 꽂았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민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진아, 내 목소리 기억나니? 민우의 목소리는 2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슬펐습니다.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나는 정말 죽은 거겠지. 은희의 계획대로. 서진아, 나는 오늘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이 녹음을 남겨.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왜 내가 이 선택을 했는지 말하고 싶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은희가 너를 해칠까봐 두려워. 그녀의 눈빛을 봤어. 너를 차지하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사람의 눈빛. 그래서 내가 미끼가 되기로 했어. 나를 죽이면 은희는 만족할 거야. 그리고 너는 안전할 거고. 카페 안이 조용했습니다. 민우의 목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저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겁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서진아, 내가 죽고 나면 은희는 너에게 다가갈 거야. 위로하는 척하면서, 가장 친한 친구인 척하면서. 절대 믿지 마. 그녀는 위험해.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우의 예언대로 은희는 장례식 내내 제 곁을 지켰습니다. 울고 있는 저를 안아주고 밥을 먹이고 잠을 재웠습니다. 나는 은희의 전화를 녹음했어. 내가 정말 죽으면 이게 증거가 될 거야. 하지만 20년은 기다려야 해. 공소시효 때문에. 그녀가 처벌받지 않더라도 적어도 진실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재혁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은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야, 서진이는 내 거야. 녹음된 은희의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어. 서진이는 늘 나보다 예뻤고 인기가 많았어. 엄마, 아빠도 서진이를 더 좋아했지. 나는 늘 2등이었어.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은희는 늘 제가 부러워하는 대상이었는데. 대학교 때 처음 너를 봤어. 서진이가 너를 좋아한다는 걸 알았지. 그래서 더 갖고 싶었어. 서진이가 가질 수 없는 걸 내가 가지는 거. 그게 나의 승리니까. 민우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은희야, 나는 서진이를 사랑해. 그래서 더 안 되는 거야. 서진이는 행복해질 자격이 없어. 나 때문에 불행해야 해. 이건 집착이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병적인 집착. 재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진 씨,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강에 있었습니다. 네?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민우가 부탁했어요. 멀리서 지켜보라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저는 다 봤습니다. 은희가 민우를 밀는 것을, 민우가 떨어지는 것을, 트럭에 치이는 것을. 재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멀었고, 너무 갑작스러웠고, 변명이죠. 저는 겁쟁이였습니다. 저는 재혁을 바라봤습니다. 그도 20년 동안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아왔던 겁니다. 왜 경찰에 말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재혁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말했습니다. 다음 날 바로 경찰서에 갔어요. 하지만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박은희는 알리바이가 완벽했거든요. 알리바이요? 네. 은희는 그 시각에 명동 백화점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CCTV에도 찍혔고 카드 결제 내역도 있었어요. 저는 거짓말쟁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민우의 죽음을 이용해 관심을 받으려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은희는 치밀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 동생을 이용했어요. 동생이 명동에서 은희 행세를 하는 동안 은희는 한강에 있었던 겁니다. 쌍둥이라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은희에게 쌍둥이 동생이 있다는 걸 모르셨나요? 재혁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20년 동안 친구였지만 은희는 가족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박은희와 박은영,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은영은 지적장애가 있어서 시설에서 살았어요. 하지만 언니 말은 잘 들었죠. 그날 밤 은영이 언니의 옷을 입고 언니의 카드로 쇼핑을 했습니다. CCTV에는 얼굴이 잘 안 나왔고 경찰은 그게 은희라고 믿었습니다. 완벽한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20년 동안 살인자와 친구로 지냈습니다. 카페를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은희, 박은희, 제 가장 친한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 20년 동안 저는 그녀에게 제 모든 비밀을 털어놨습니다. 민우를 그리워하는 마음도, 죄책감도, 외로움도.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줬죠. 괜찮아, 서진아.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그녀야말로 모든 것의 원흉이었습니다. 민우를 죽였고 저를 죄책감의 감옥에 가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당장 그녀에게 달려가서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왜 그랬어? 왜 민우를 죽였어?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45년을 살았지만 진짜 삶을 산 적이 있었나요? 20년 동안 저는 죽은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민우의 그림자 속에서, 죄책감 속에서.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제 잘못이 아니었다는 것을. 민우는 저를 사랑했고 저를 지키려 했습니다. 그리고 은희가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민우야? 거울 속에 제가 물었습니다.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민우를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은희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20년 동안 수백 번 눌렀던 그 번호.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서진아? 은희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친근하고 따뜻한 목소리. 하지만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을. 은희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내일 만날 수 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럼 어디서 만날까? 한강. 밤 11시. 20년 전 그곳에서. 다시 침묵. 그리고 은희가 웃었습니다. 알았어. 전화를 끊자마자 재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밤 11시 한강. 녹음 장치 준비해 주세요.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위험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부족합니다. 20년 전 녹음 파일과 목격, 증언만으로는 부족해요. 은희의 자백이 필요합니다. 제가 자백을 받아낼게요. 그냥 녹음만 부탁드려요. 재혁의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근처에 있겠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요. 고마웠습니다. 20년 전 그날 밤, 재혁이 지켜본 것처럼 내일 밤도 그가 지켜볼 겁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20년의 기다림이, 고통이, 죄책감이. 민우의 사진을 꺼내 봤습니다. 대학교 축제 때 찍은 사진. 그는 웃고 있었고, 저는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우야, 내일 내 원수를 갚아줄게. 그리고 나도 이제 살아볼게. 내가 원했던 대로. 사진에 입을 맞췄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키스. 이제는 보낼 시간입니다. 민우를, 과거를, 죄책감을 모두 보내고 새롭게 시작할 시간. 창밖으로 달이 보였습니다. 20년 전 그날 밤처럼 밝은 보름달. 내일은 모든 것이 달라질 겁니다. 아침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오늘입니다. 운명의 날.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나 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민우의 장례식 때 입었던 그 옷. 20년 동안 옷장 깊숙이 보관했던 옷입니다. 오늘이 진짜 장례식입니다. 과거를 묻는 날, 거울 속에 제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더 이상 겁먹은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된 여자였습니다. 서점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처럼 문을 열고 먼지를 털고 책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서점과 이 책들과 그리고 여기 갇혀 살았던 제 과거와 안녕. 민들레 책방.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일부터는 이곳도 달라질 겁니다. 더 이상 과거의 감옥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공간이 될 거예요. 손님이 한 명 들어왔습니다. 단골 할머니였습니다. 서진 씨. 오늘은 뭔가 달라 보이네요. 표정이 밝아졌어요.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할머니. 오늘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오후 3시 재혁이 서점으로 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녹음 장치입니다. 옷 안에 숨길 수 있어요. 반경 50m까지 명확하게 녹음됩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작은 기기를 제게 건넸습니다. 펜처럼 생겼지만 첨단 녹음기였습니다. 서진 씨,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은희는 위험한 사람입니다. 20년 전에도 사람을 죽였어요. 재혁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봤습니다. 괜찮아요. 전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민우가 저를 지켜줄 거예요. 재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100m 떨어진 곳에서 대기하겠습니다. 신호를 보내면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오후 5시 은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서진아, 오늘 밤 정말 한강에서 만나는 거 맞지? 무슨 일이야? 걱정돼. 걱정이라니. 20년 동안 거짓말을 해온 사람이 무슨 걱정을 한다는 걸까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꼭 할 얘기가 있어. 20년 만에 할 이야기. 은희의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그래. 알았어. 11시에 보자. 예전 그 벤치에서. 예전 그 벤치. 민우가 저를 기다렸던 곳. 민우가 마지막으로 앉아 있었던 곳. 그리고 은희가 그를 밀어 떨어뜨린 곳. 오늘 밤 모든 것이 그곳에서 끝날 겁니다. 저녁 7시 요양병원으로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뵙고 싶었습니다.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어머니는 잠들어 계셨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오늘 민우의 진실을 밝히러 가요. 엄마가 막지 못한 사랑, 제가 이제 끝낼게요. 그리고 용서해요, 엄마. 엄마도 두려웠던 거 알아요. 딸을 지키고 싶었던 거잖아요. 어머니의 손이 희미하게 제 손을 쥐었습니다. 잠결에도 제 말을 듣고 계신 걸까요? 사랑해요, 엄마. 마지막 인사를 하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저녁 9시 민우의 묘지를 찾아갔습니다. 20년 동안 매년 그의 기일에만 왔던 곳. 민우야, 나왔어. 묘비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 밤 내가 남긴 진실을 세상에 알릴 거야. 은희의 자백을 받아낼 거고 녹음할 거야. 그리고 경찰에 신고할 거야.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민우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민우야. 20년이나 걸렸어. 나 너무 겁쟁이였지? 하지만 이제는 용감해질게. 너처럼. 너는 나를 지키려고 목숨을 걸었잖아. 나도 이제 진실을 위해 싸울게. 묘비에 이마를 댔습니다. 기다려줘서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밤 10시 30분 택시를 타고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지나갔습니다. 20년 전에도 이렇게 택시를 타고 한강으로 가려 했었죠. 하지만 그때는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다릅니다. 오늘은 반드시 도착할 겁니다. 가슴에 녹음기가 달려 있었습니다. 작지만 무거웠습니다. 이것이 민우의 복수를, 진실을 담을 거예요. 택시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손님, 이 밤에 한강에 무슨 일이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래된 약속을 지키러 가요. 기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10시 50분, 한강에 도착했습니다. 20년 전 그 장소, 변한 것도 있고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벤치는 그대로였습니다. 민우가 마지막으로 앉았던 그 벤치. 제 여객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100m 떨어진 나무 뒤에 있습니다. 녹음 시작했습니다. 위험하면 손을 머리 위로 올리세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 역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안심이 됐습니다. 혼자가 아니구나. 민우도 제 역도 함께 있구나. 벤치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곧 은희가 올 겁니다. 그리고 20년의 거짓말이 끝날 겁니다. 11시 정각, 은희가 나타났습니다. 화려한 코트를 입고 하이힐을 신고 20년 전과 똑같은 미소를 지으며 서진아, 그녀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치 이 장소에서 사람을 죽이지 않은 것처럼. 오랜만에 여기 오네. 20년 만이야. 은희가 벤치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20년 만이네. 제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했습니다. 은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무슨 급한 얘기가 있어서 이 밤에 여기서 만나자고 한 거야?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은희야,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20년 동안 친구였잖아. 그럼 당연하지. 넌 내 유일한 친구야. 은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유일한 친구라니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그 입으로 했을까요? 그런데 말이야, 나 오늘 이상한 편지를 받았어. 은희의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편지? 응. 20년 전에 죽은 사람한테서. 은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차갑고 경계하는 눈빛으로. 무슨 소리야? 강민우, 기억하지? 우리 친구. 은희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어색했습니다. 물론 기억하지. 어떻게 잊겠어. 그런데 무슨 편지?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우가 죽기 전에 쓴 편지래.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은희의 얼굴을 주시하며 그 안에 진실이 담겨 있었어. 무슨 진실?
은희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그날 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강의 물소리만 들렸습니다. 은희야, 내가 민우를 죽였지. 은희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크게, 거칠게. 미쳤어. 갑자기 무슨 소리야? 편지에 다 있었어. 내가 민우에게 술을 먹였고 여기서 밀어 떨어뜨렸다고. 은희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이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위험한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희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20년 전 일을 왜 지금 꺼내? 증거라도 있어. 저는 가슴에 손을 댔습니다. 녹음기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해? 내 자백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은희가 비웃었습니다. 자백? 내가 왜 자백을 해?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정말? 그래, 정말. 증명해봐. 내가 민우를 죽였다고. 은희가 일어서려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앉아. 은희야. 우리 얘기 아직 안 끝났어. 은희가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끝났어. 나 간다. 이재혁. 저는 이름을 내뱉었습니다. 은희가 멈췄습니다. 그가 다 봤어. 내가 민우를 미는 것을. 은희가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재혁이? 응. 그는 증인이야. 20년 전에도 지금도. 은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새끼가 여기 있어? 그녀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디 있어? 나와. 재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계획대로였습니다. 은희야, 이제 끝이야. 경찰에 신고할 거야. 민우의 편지, 재혁의 증언. 그리고 저는 가슴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너의 자백까지. 은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녹음했어? 응. 지금도 하고 있어. 인연이. 은희가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 우아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멍청하게 속아 살면서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진실을 밝히려고. 진실. 은희가 비웃었습니다. 진실이 뭔데? 민우가 널 사랑했다는 거? 내가 비겁해서 그를 버렸다는 것? 그녀의 말이 칼처럼 파고들었습니다. 내가 그날 나타났다면 민우는 안 죽었을 거야. 결국 넌 살인자야, 서진아. 저는 흔들렸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야. 민우를 죽인 건 너야. 은희야. 내가 그를 밀었어. 증명해봐. 은희가 소리쳤습니다. 왜 그랬어? 제가 물었습니다. 왜 민우를 죽였어? 대체 왜? 은희가 웃었습니다. 미친 듯이. 왜냐고? 내가 궁금해. 그녀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난 평생 내 그림자였어, 서진아. 어릴 때부터. 넌 예뻤고 똑똑했고 인기 많았어. 나는 항상 서진이 친구였어.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민우를 처음 봤을 때 알았어. 또 내가 가져가겠구나. 가장 좋은 남자까지. 그녀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서 뺏어야 했어. 아니, 없애야 했어. 내가 가질 수 없게. 그날 밤, 은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민우는 여기 앉아 있었어. 술에 취해서. 내가 먹인 술에. 그녀가 벤치를 가리켰습니다. 난 옆에 앉아서 말했지. 서진이는 널 사랑하지 않아. 나만 널 이해해. 민우는 울었어. 정말 슬프게.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려는 순간 나는 그녀가 손을 밀듯이 움직였습니다. 밀었어. 세게. 그는 비틀거리다가 난간을 넘어갔어. 떨어지는 얼굴을 봤어. 놀란 눈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트럭이 왔어. 쿵 소리가 났어. 나는
도망쳤어. 은희가 제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널 안아줬지. 괜찮아. 서진아라고 말하면서. 왜 이제 와서 말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희가 웃었습니다. 어차피 증거 없잖아. 공소시효도 지났고 재혁이 증언 20년 전에도 안 믿어줬는데 지금 믿어줄까? 그녀가 녹음기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피했습니다. 이거 녹음해봤자 소용없어. 변호사 선임하면 돼. 난 돈 많아. 은희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백은 받았습니다. 녹음도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부족할지 몰라도 도덕적으로는 충분했습니다. 은희야, 넌 끝났어. 끝난 건 너야, 서진아. 은희가 갑자기 저를 밀었습니다. 저는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난간이 가까웠습니다. 20년 전 민우가 떨어진 그 난간. 은희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은희가 다가왔습니다. 눈에 광기가 서렸습니다. 너도 같이 가.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민우한테로. 그녀의 손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민우야, 미안해. 하지만 진실은 밝혔어. 은희.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재혁이었습니다.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은희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옆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은희는 균형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난간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으악. 은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은희는 난간에 반쯤 걸쳐 있었습니다. 아래는 어둠이었습니다. 20년 전 민우가 떨어진 그 어둠. 서진아, 살려줘. 은희가 애원했습니다. 제 손에 그녀의 미래가 달려 있었습니다. 놓으면 떨어집니다. 민우처럼. 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 여자는 민우를 죽였습니다. 20년 동안 저를 속였습니다. 놓아도 될까요? 복수해도 될까요? 재혁이 도착했습니다. 서진 씨. 그와 함께 은희를 끌어올렸습니다. 은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저도 주저앉았습니다. 살렸습니다. 살인자를. 하지만 저는 살인자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혁이 이미 신고했던 겁니다.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경찰들이 내렸습니다. 신고 접수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녹음기를 건넸습니다. 이 안에 모든 게 있어요. 20년 전 강민우 씨 사망 사건의 진실이요. 은희가 바닥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경찰이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은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밀었어. 3개. 그는 비틀거리다가 난간을 넘어갔어. 은희는 더 이상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울었습니다. 20년 만에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경찰서는 밝았습니다. 너무 밝아서 눈이 부셨습니다. 저는 진술실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20년 전 그날 밤, 편지, 은희의 자백. 형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살인사건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재수사가 가능합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민우 씨의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겁니다. 단순 음주 사고가 아니라 살인사건이었다는 것을.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우야, 들려? 내 억울함이 풀릴 거야. 형사님이 물었습니다.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저도 오늘에서야 알았어요. 복도에서 은희를 마주쳤습니다. 수갑을 찬 그녀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20년 동안 화려하게만 봤던 친구가 이제는 초라한 용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진아, 은희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미안해. 은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나도 몰랐어. 내가 이렇게까지 미쳐 있는 줄. 저는 은희를 바라봤습니다. 미워해야 할까요? 용서해야 할까요? 은희야, 나도 미안해. 내가 그렇게 힘들어한 줄 몰랐어. 하지만 은희가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돌아오지 않아.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후회해도 민우는 돌아오지 않아. 경찰서 밖에서 재혁을 만났습니다. 그는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담배 피우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오늘만요. 20년 만에 피웁니다.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섰습니다. 고마워요. 재혁 씨. 당신이 아니었으면. 아니에요. 민우와의 약속을 지킨 것뿐입니다. 재혁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민우, 보고 있니? 드디어 해냈어. 하늘은 맑았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민우도 보고 있을까요? 저희가 진실을 밝히는 것을.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혁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살아야죠. 민우가 원했던 대로. 다음 날 뉴스에 나왔습니다. 20년 전 사망사건, 살인으로 재조명, 재벌 기업 임원, 대학생 살인 혐의로 구속. 제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기자들이었습니다. 인터뷰 부탁드립니다. 피해자와 무슨 관계셨습니까?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론의 먹잇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점에 틀어박혔습니다. 손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그 서진이래. 20년 동안 기다렸다면서? 저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대가겠죠. 진실을 밝힌 데가. 일주일 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진 씨, 맞으시죠? 늙은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 민우 어머니입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우 어머니, 20년 만에 듣는 목소리. 어머니, 고마워요. 서진 씨, 우리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셔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을 우리 민우가 술 먹고 죽었다는 오명을 안고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착했는지. 저는 울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그날 갔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서진 씨,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민우의 무덤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민우 어머니와 함께였습니다. 어머니는 많이 늙으셨습니다. 백발이고 허리가 굽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민우야, 어머니가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내 억울함을 20년이나 모르고 살았어. 저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우야, 나야 서진이. 늦었지만 진실을 밝혔어. 내가 원했던 대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이제 편히 쉬어. 우리 아들.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20년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사랑해. 민우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서점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감옥이 아니라 추억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민우의 책들을 정리했습니다. 이제는 팔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 좋은 책들을 읽어야 하니까요.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젊은 커플이었습니다. 이 시집 좋아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윤동주 시집이었습니다. 민우가 가장 사랑했던. 네. 정말 좋아요. 제 소중한 사람도 이케이 계속 씨를 사랑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과거형으로 말했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제 안에 살아있으니까요. 저녁, 거울 앞에 섰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섰던 그 자리. 하지만 오늘은 질문이 달랐습니다. 오늘도 너는 비겁하게 살 거니? 대신. 오늘 너는 무엇을 시작할 거니? 대답도 달랐습니다. 살아보겠습니다. 진짜로. 민우가 원했던 대로 옷장을 열었습니다. 20년 동안 입지 않았던 밝은 색 옷들이 보였습니다. 빨간 원피스를 꺼냈습니다. 민우가 좋아했던 색이었습니다. 입어봐, 서진아. 너 빨간색 잘 어울려. 그가 그렇게 말했었죠. 오늘 입어보겠습니다. 20년 만에 거울 속에 제가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아직 슬프지만 희망도 있었습니다. 요양병원을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깨어 계셨습니다. 엄마, 제가 부르자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치매가 있으셔도 딸은 알아보셨습니다. 서진아, 엄마, 민우 일 끝났어. 진실이 밝혀졌어.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응. 이제 민우도, 나도, 엄마도 편히 쉴 수 있어.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고마워, 딸. 엄마가 미안했어. 아니야, 엄마. 엄마는 날 사랑했을 뿐이야. 잘못된 방식이었지만 저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사랑해, 엄마. 나도 사랑해, 우리 딸. 새벽, 다시 한강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20년 전 그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한강 위로 빛이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민우야, 보여? 새로운 날이 밝았어. 저는 하늘에 대고 말했습니다. 나 이제 살아볼게. 내가 살지 못한 날들을 내가 대신 살게. 행복하게, 열심히.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민우가 남긴 그 편지. 마지막으로 한 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강에 뛰었습니다. 편지는 물 위를 떠내려갔습니다. 과거로. 저 멀리. 안녕, 민우야. 그리고 고마워.